네, 이산 수학 집합 부분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나갔다 왔는데 날씨가 좀 쌀쌀해요. 벌써 5월인데 왜 이렇게 계속 쌀쌀한지 모르겠어요. 으, 아, 마음이 추워서 그런가? 네. 어, 주말에 여러분들 뭐 오늘 또 뭐 휴일도 겹쳐 있고 이래서 여러분들 뭐 집에서 아마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뭘 재밌는 걸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게임 오브 스론스 왕좌의 게임이라고 불리는 드라마가 이제 아마 최종회를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용두사미가 돼서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데 아직 못 봤는데 그것도 좀 기대되고 사실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데 그래도 즐거운 일들 좀 생각을 해야 또 하루하루가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고생스러운 물론 공부 자체에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론적인 얘기고 그렇게는 잘 안 될 테니까 내가 이만큼 공부를 하고 나서 이걸 해야지. 뭐 내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우리 오빠들, BTS 오빠들 뭐 아니면 다른 아이돌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뭐 V앱을 보겠다, 유튜브를 보겠다, 뭐 아니면 먹방을 보겠다, 아니면 진짜로 뭐 뭘 먹으러 가겠다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소한 어떤 보상은 어, 자기의 일상을 조금 어,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서스테이너블하게 좀 견딜 수 있게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큰 원동력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늘 그랬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어떤 학생은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초콜릿을 책에 뭐 한 챕터마다 한 섹션마다 이렇게 끼워놨다 그러더라고요. 조각조각 나눠서 그래서 한 섹션 끝나면 초콜릿 먹고 한 섹션 끝나면 초콜릿 먹고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집에서 쉬면서 또 마음 불편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좀 나름대로 시간을 너무 길 필요도 없어요. 동영상 강의 하나하나 정도 2, 30분 정도 공부하고 나서 뭐 1, 20분짜리 보상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두 개가 크기가 너무 반대로 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밑에 나가고 있지만 좀 있으면 퀴즈가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해둬야 됩니다. 얘기가 너무 길었고요. 네, 6.2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Subset Properties 에서 6.2는 여러 가지 이제 계산에 관련된 그 성질들을 좀 배우는 건데요. 세오렘 6.2.1을 보시면 A와 B의 교집합은 A에 속하고 A와 B의 교집합은 B에도 속한다. 뭐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들이라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뭐 집합으로 보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죠. A와 B의 교집합이 여기니까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죠. 정의 자체가 그런 거니까요.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거는 정의 자체가 어떤 애들을 모은 거냐면 X가 A이면서 A에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애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의 자체가. 반대로 합집합 같은 경우는 이 전체니까 A 합집합 B는 정의가 X가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다음에 트랜스티비티에 관한 건데요. 얘는 이제 전달되는 거죠. 트랜스티비티 같은 경우는 A는 B에 속하고 B는 C에 속한다. 그러면 A는 C에 속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A가 B에 속하고 B가 C에 속하면 A는 C에 속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 우리가 그 로직 엘지브라와 셋 오퍼레이션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 부분집합이라는 게 우리가 언제 우리가 앞에 로직에서 부분집합을 배웠냐 하면 지우개를 잠깐 쓰면 지우개를 좀 쓰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부분집합에 대해서 배울 때 예를 들어 명제가
A면 B이다 라고 했을 때 요거의 진리집합이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했냐면 A면 B이다니까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즉 얘가 충분 조건이고 얘가 필요 조건이라고 그랬는데 요때 진리집합의 관계로 보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직에서 화살표로 된 거 이렇게 조건문 A면 B이다 라는 것과 집합에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요 A면 if A면 then B다를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꼴로 쓸 수가 있으니까 요걸 위에 거를 다시 쓰면은 이미 이제 위에서 된다라고 알아봤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A 교집합 B가 A에 속한다 라는 거면은 A and B면 A도 참이다. A and B가 참이면 A도 참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집합으로 쓴 거를 이렇게 쓴 거예요. 반대로 A 합집합 B는 A를 포함한다. 얘가 이쪽에 속한다 그러면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못하네요. 화살표가 이쪽으로 이따가 수정해야겠다. A 합집합 B는 A를 포함한다니까 A가 참이면 A or B도 참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쓴 이 파트도 보면 A then B A가 B에 속하면 즉 A then B B가 C에 속하면 B then C 그러면 A then C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A then B이고 B then C이면 A then C이다. 이것도 우리가 이미 트랜스티비티 성질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는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로직에서 A then B이다. 로직에서 A then B다를 한 거를 A then B다를 한 거를 집합에선 A가 B에 속한다. 로 우리가 쓸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로직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로직 엘지브라의 계산 성질들을 셋에서도 다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이거 다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할까봐 여기 다 정리해놨어요. 싹 다 정리해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책에 있는 내용을 싹 정리해놨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로직에서 배운 것 중에 뭐 간단하게 몇 가지를 얘기해보면 같은 AND면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꿔도 된다. Q and R을 먼저 계산해도 된다 했는데 이게 집합으로 오면 그냥 AND 기호를 교집합 기호로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A 교집합 B 한 다음에 교집합 C를 하는 게 아니라 B 교집합 C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 교집합을 해도 된다. 똑같은 얘기죠. 네. 그리고 분배 법칙 우리가 많이 썼던 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여기서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A and B, A and C 그리고 가운데 OR 대신에 여기는 합집합이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 분배 법칙을 이 케이스에 대해서만 했는데 당연히 반대 케이스도 가능합니다. 그죠? 네. 그 경우는 이 경우는 A 합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하면 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 되는데 이제 공간이 부족해서 모든 법칙을 다 이게 한 페이지에 정리해 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이덴티티로 같은 경우에 P and T는 P다. 예. P가 참이면 참이고 P가 거짓이면 거짓이니까 이 경우도 A랑 A랑 전체 집합을 교집합하면 A죠. 예. 전체 집합이 있고 A가 있는데 교집합하면 그냥 A죠. 그죠? A와 공집합을 합집합하면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네. 역시 A가 되겠죠. 공집합이 false란 값. 니게이션로도 보면 A랑 not A는 A의 여집합이죠. 네. A와 A의 여집합, A랑 A의 여집합을 서로 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죠. 네. 파티션이니까요. A와 A의 교집합, A의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서로 교집합이 없겠죠, 당연히. 그럼 공집합일 거고요. false. 그다음 더블 니게이션은 여집합이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뭐 아이덴포텐트로 뭐 이런 것들도 다 아실 거고 드모르간의 법칙 같은 것들도 다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사실은 드모르간의 법칙은 집합으로 먼저 고등학교 때 배웠죠. 네.
그 assumption law, 흡수 법칙 같은 경우도 A와 B를 그려보면 A 교집합 B가 여기죠. A 교집합 B랑 A랑 합집합을 하면 A가 이만큼이니까 당연히 A가 남겠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흡수 법칙 요거를 이렇게 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오히려 집합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집합은 우리가 툭하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그려보면 좀 이해가 잘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 경우도 A 합집합 B가 이미 있는데 이 전체죠. 이 전체가 있는데 그거랑 A랑 교집합을 하면 당연히 A가 남겠죠. 그죠? 이런 겁니다. 위에서도 A와 전체 집합을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공집합과 교집합하면 공집합 뭐 이런 거고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은 이 바깥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전부예요. 유니버셜 셋이니까 유니버셜이 전체란 뜻도 있고 우주의 이란 뜻도 있잖아요. 우주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고 공집합에다 여집합을 하면 전체 집합이다. 이게 true, not 하면 false, false에 not 하면 true 이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직으로 했던 것들이 다 셋으로도 똑같이 된다. 똑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똑같이 연결된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이 페이지의 의미예요. 그래서 셋으로 계산을 해야 될 일이 있거나 로직으로 계산을 해야 될 일이 있거나 어느 쪽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더 편한 쪽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옮기면 돼요. 반대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이걸로 하는 게 좀 더 직관적인 경우에 이걸로 계산한 다음에 셋으로 옮겨도 되고 이거 로직 문제인데 도저히 잘 안 된다 그럼 셋으로 해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한 다음에 로직으로 다시 옮겨도 셋으로 해서 풀어서 다시 로직으로 옮겨도 되겠습니다. 네, 그런 용도로 하라고 제가 이 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6.3에서 이제 진짜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6.3, 6.4에서 증명하는 문제들을 좀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로직으로 계산하는 문제 보는 거랑 비슷해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6.3은 disprove 하는 거예요. disprove 하는데 뭐 꼭 disprove 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제일 간단한 문제로 시작을 하는데 카운터 example 찾는 겁니다. 카운터 example 찾는 건데 alleged property라는 건 alleged는 뭐 고소 고발당한 뭐가 혐의가 있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럴 거라고 이렇게 주장돼 상대방이 이런 성질이 있다라고 주장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 없고 다음 제기된 주장이 옳은지 틀린지를 이제 그 집합에서 증명을 해보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제 로직 명제 가지고는 많이 했어요. 논리 명제 가지고는 많이 했는데 집합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집합의 형태로 돼도 똑같아요. 문제 푸는 방식은. 다만 우리에게 집합이라는 게 좀 더 친숙하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A, B, C라는 집합이 아무거나 주어졌을 때 모든 경우니까 A 빼기 B, B 빼기 C를 만든 다음에 걔를 합집합하면 A 빼기 C를 한 거랑 똑같다. 어떻게 보면 그냥 슬쩍 봤을 때는 그럴싸한데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이기 때문에 증명을 하려면 일반적인 계산을 해야 되고 막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고 반증을 하려면 카운터 example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때 다이렉트 프루프를 할 때 방법 중에 하나가 generic particular를 찾는 거였어요. generic particular. 얘는 뭐냐면 펜이 사라졌다. 성질을 잃지 않으면서 성질을 유지하면서 어떤 대표성을 띠는 어떤 수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특수한 어떤 특별한 항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짝수의 지네릭 파티큘러는 2K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였는데 다이렉트 프루프를 할 때도 지네릭 파티큘러를 가지고 얘에 대해서 요 하나에 대해서만 증명을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집합에 대해서도 비슷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증명은 아닌데 우선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짐작을 해보게 하는 도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뭐 example case라고 해도 되고 뭐 conceptual case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집합이 3개 있으니까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주 일반적인 형태.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 B, C가 있고 서로 교집합을 다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럼 모든 집합은 이런 형태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각 구별된 구역마다 원소를 한 개 이상씩 배치하는 거예요. 그 위치에 원소가 2개 있어도 되는데 우선 한 개만 배치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예를 들어 1번이라는 원소는 뭐냐면 이 원소는 A에는 속하는데 다른 거에는 속하지 않는 그런 모든 원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A에는 속하는데 B에도 안 속하고 C에도 안 속하는 모든 원소들을 얘가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2는 뭐예요? 그러면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지만 C에는 안 속하는 모든 원소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각 구역별로 원소를 하나씩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총 8개의 구역에 원소를 하나씩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맞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테스트. 이 자체가 하나의 사례가 되기도 하고요. example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테스트를 해서 true다. 그러면 이게 참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제대로 풀려면 이제 set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 나온 공식을 이용해서 calculation을 해야죠. 뭐 로직 문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듯이 그렇게 해야죠. 만약에 false면 우리가 만든 example이 뭐가 됐어요? counter example이 됐다. 우리가 만든 example이 counter example이 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네. 조금만 지우고 옆. 짜잘한 점들을 지우기가 힘들구만. 한번 보겠습니다. A 빼기 B와 B 빼기 C의 합집합을 우선 봐야죠. A 빼기 B, A에서 B를 뺀 차집합은 요만큼이네요. 요만큼. 네. 그래서 1과 4가 됩니다. B에서 C를 뺀 차집합은 B가 있고 C를 빼야 되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건 2와 3이 됩니다. 이걸 합집합을 했더니 1, 2, 3, 4가 됐죠. A에서 C를 뺀 걸 보면 A에서 C를 빼면 네. C를 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럼 1, 2죠. 그럼 좌변은 1, 2, 3, 4인데 우변은 1, 2니까 틀리죠. 네. false죠. false. 그랬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그게 counter example이 된다는 거죠. counter example이 어떻게 된다고요? A는 1, 2, 3, 5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B는 2, 3, 5, 6 C는 4, 5, 6, 7인 경우에 이게 counter example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증에 성공한 거죠. disproof에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 generic particular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example 하나 만들면 counter example은 바로 찾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참이 됐으면 이걸로 증명이 사실은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완벽한 거에 가까운 증명은 완벽한 가깝다니 말이 이상하구나. 완벽한 증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로직 칼큘레이션 하듯이 셋 칼큘레이션 해서 셋으로 이렇게 연산을 해서 t라는 걸 다시 보여줘야 돼요. true라는 걸 정확히 보여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 과정을 고민하는 과정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짧게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제를 만드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문제 풀기 전에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세요.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건 보통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기호가 지금 그냥 단순히 P라고 썼는데 이거는 이제 파워셋이었죠. 이건 파워셋이었고요. 요거는 A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원소의 개수를 N이라고 합니다. 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CORM이 말하고자 하는 건 모든 집합에 대해서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K개면 그 집합의 파워셋의 원소의 개수는 2K개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부분 집합의 그 원소의 수가 K개면 부분 집합의 수는, 왜냐하면 PX는 파워셋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잖아요. 그죠? 네, 따라서 부분 집합의 수는 2의 K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원소가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있다 그러면 이걸 스위치처럼 생각을 해서 선택을 안 하는 걸 0, 선택을 하는 걸 1이라고 하면 000부터 하나씩 선택하는 경우 두 개씩 선택하는 경우, 다 선택하는 경우 하면 총 8개가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를 선택한다 안 한다 2, 하나를 선택한다 안 한다 2, 하나를 선택한다 안 한다 2, 그래서 2의 3승 이렇게 해서 2의 K승이라는 걸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소가 있으면 그 원소가 있는 부분집합과 없는 부분집합으로 항상 나뉠 테니까 그 원소가 있는 거 아닌 거 두 가지, 있는 거 아닌 거 두 가지, 있는 거 아닌 거 두 가지 해서 총 8가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3개니까 2의 3승, 4개면 2의 4승. 이걸 이제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하려면 원소가 빵개일 때는 공집합이고, 공집합일 때는 공집합의 파워셋은 공집합이라는 원소를 포함하는 집합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이죠. 공집합의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요. 참입니다. 이게 혹시 이상하면 원소가 한 개일 때를 생각해보면 어떤 집합이 원소가 뭐 A라고 생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원소는 한 개고 파워셋 X는 아까 봤지만 공집합과 이 X 자기 자신이 있으니까 파워셋의 원소의 개수는 2가 됐겠죠. 2의 1승. 따라서 참이죠. 어쨌든 우리가 아는 숫자까지는 해보면 다 참이 나와요. 그러면 PK에 대해서 참일 때 PK 플러스 1도 참이냐? 이겁니다. 그럼 PK에서 우선 참이라는 거는 원소의 개수가 K개고 그때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K승계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원소 K 플러스 한 번째 원소 A라는 걸 추가했다라고 합시다. 이미 X라는 집합에 1번부터 K번까지 원소가 있는데 새로운 원소가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죠.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뭐? 일일이 선을 긋는 거랑 똑같아요. 이미 얘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었어요. 얘를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K승계. 그죠? 그럼 2의 K승계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집합이 있어요. 2의 K승계. 근데 새로운 원소가 나타나면 얘를 가지고 새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뭐예요? 여기에다가 다 A를 쓰는 거죠. 그럼 원래 있던 서브셋이 2의 K승계, 새로운 서브셋이 2의 K승계.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2의 K승계가 두 번, 2의 1승이니까 2의 K 플러스 1승. 따라서 K 플러스 1승계의 원소가 있을 때는 부분집합이 2의 K 플러스 1승계. 그래서 여전히 규칙이 성립한다. true. 수학적 기납법으로 하는 방식이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원소가 K개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K승계다. 다음을 보면 이제 알지브레이크하게 문제를 푸는 이제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뭐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렇게 연산을 하는 건 안 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연산을 하는 내용으로 넘어가요. 한번 봅시다.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게 A의 합집합 B 빼기 C, 차집합 C는 A에서 C를 빼고 B에서 C를 뺀 거를 이렇게 합해줘도 된다. 합집합 먼저 하고 빼기를 해도 되고 각각 뺀 다음에 합집합을 해줘도 된다. 이걸 잘 모르겠으면 뭘 하라 그랬죠?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 보라 그랬습니다. 뭐 되도록이면 좀 크게 그리는 게 좋아요.
숫자는 자유롭게 써도 됩니다. 1, 2, 3, 4, 5, 6, 7, 8. 네, 빈 공간에도 써야 돼요. 여집합 계산 때문에. 그러면 A의 합집합은 A 합집합 B에다가 A 합집합 B는 여기서 이만큼이죠. 네, 이만큼. 거기서 C에 속하는 걸 빼면은 1, 2, 5 3개가 남죠. 그래서 좌변은 1, 2, 5예요. 우변은 A 빼기 C를 하면 A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C에 속한 애를 빼면 1, 2죠. 합집합 B에서 C를 빼면 B가 이만큼이 있는데 역시 C에 속하는 건 3, 6을 빼면 2, 5죠. 그러면 2가 겹치니까 1, 2, 5. 똑같아요. 따라서 참입니다. 아, 참이라는 건 알았어요, 이제. 그럼 이제 진짜 증명을 해보는 거죠. 증명을 한번 해보면 항상 뭐 복잡한 데서 단순한 데로 가라 그랬는데 뭐 이 경우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도 됩니다. 당연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차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꼭 사용해야 될 게 뭐라고요? 네. A 차집합 B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이용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A 합집합 B 차집합 C는 A 합집합 B에다가 교집합 C의 여집합인데요. 자, 이러면 이걸 분배 법칙을 쓸 수가 있죠. 그러면 교집합 C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쓰고 A, B를 각각 가져오고 가운데 남는 건 합집합이죠. 그러면 A 교집합 C의 여집합이니까 A 차집합 C, B 교집합 C의 여집합이니까 B 차집합 C가 되고 가운데 역시 합집합이 남습니다. 그러면 우변이랑 똑같은 꼴이 되죠. 네, 따라서 true가 되겠네요. example 6.3.3은 여기 플러스 붙여놨다시피 여러분들이 혼자서 해봐도 좋고 아니면 수업 시간이나 제가 별도의 동영상을 통해서 또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 불리한 알지브라 파트입니다. 불리한 알지브라는 앞에서도 살짝 부울대수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그 로직 익스프레션에서 한 거를 불리한 알지브라라고 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때도 제가 이 용어는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 뭐야 이거 뭐 이상하게 또 잘못 들어가 있네. 이거 잘못 복사가 됐는데 이거 지워야 되는데 지울게요 나중에. 불리한 알지브라는 일반적으로 1, 0으로 표현되는 수식이에요. 그러니까 로직 익스프레션에서 TF랑 똑같은 거죠. 네, TF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규칙을 한번 살펴보면 네. 이 노란색 칠한 것만 남기는 거예요. 지금 밑에 건 잘못된 겁니다. 밑에 건 밑에 복사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지컬 익스프레션에서 true라고 했던 거는 전체 집합에 해당하고 불리한 알지브라에선 1이에요. false는 공집합과 같고 불리한 알지브라에선 0의 값을 갖는 겁니다. AND 계산은 교집합이고요. 불리한 알지브라에선 곱입니다. OR은 합집합이고요. 불리한 알지브라에선 덧셈이에요. 그 다음에 NOT은 여집합과 같고요. 불리한 알지브라에서는 이렇게 머리에 뭘 씁니다. 이걸 바라고 읽어요. 바. 그냥 짝대기니까. 네, 바. 이렇게 된 거. 그래서 불리한 알지브라에 뭐 몇 가지 성질이 있는데 뭐 첫 번째 그 다른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본 그 연산의 모든 다양한 규칙들을 또 불리한 알지브라로 똑같이 옮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똑같이 옮겨놨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앞에서 로지컬 캘큘레이션을 셋 캘큘레이션으로 제가 옮겨놓은 거를 다시 한번 불리언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 표를 두 개를 붙여가지고 칼럼 3개짜리로 한꺼번에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럼 글씨가 너무 작아지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똑같아요. 각 행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쭉 따라하면서 눈으로 잠깐 동영상 멈춰놓고 한 줄 한 줄 한 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앞 페이지로 와서 그거랑 별개로 불리한 알지브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예제가 있는데 한번 theorem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단순히 예예요. 한번 보면 모든 A와 X 불리한 알지브라 안에 있는 영역, 요게 불리한 알지브라의 영역입니다. 요
집합 안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0, 1, true and false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a와 x도 0 아니면 1의 값을 갖는 변수들인 거죠. 그랬을 때 두 개를 더했을 때 1이고 두 개를 곱했을 때 0인 경우에는 a는 a와 항상 반대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두 개를 더해서 1이란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최소 1이란 얘기예요. 근데 두 개를 곱해서 0이란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0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0이면 하나가 1, 하나가 1이면 하나가 0일 수밖에 없으니까 1이면 0, 0이면 1이면 서로 반대니까 그럴 때는 a는 x는 a바 혹은 a는 x바 이렇게 됩니다.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같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 a에다가 어떤 x를 더했는데 항상 a가 된다. 어떤 a를 갖고 와도 모든 a에 대해서 x를 더해도 자기 자신이다. 그 얘기는 x가 0이란 얘기죠. 이건 숫자 우리가 다루듯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불리한 알지브라가 좀 유리합니다. 이럴 때. 또한 모든 a에 대해서 어떤 a를 갖고 와도 y를 곱했더니 자기 자신이 된다. 그럼 y가 1이란 얘기죠. y가 0이면 안 되니까 y는 1 아니면 0인데 자기 자신이 되려면 y가 1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런 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를 우리가 로지컬 익스프레션으로 따지면 a or x가 그냥 a 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는 얘가 그냥 false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더하기나 곱하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직 익스프레션, set 익스프레션, 그 다음 불리언 익스프레션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쓰기 편한 거를 골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요걸 쓰는 게 좀 더 이해가 쉽고 어떤 경우에는 요걸 쓰는 게 좀 더 이해가 쉽고 어떤 경우에는 요걸 쓰는 게 좀 더 이해가 쉽죠. 보통은 셋이나 불리언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불리언에서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설명이 됐고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곱하기 더하기처럼 생겨서 요런 부분, 요 아래쪽에 나타난 요런 부분을 이해하기 쉽다라고 했잖아요.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요거보다는 요게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다만 불리언 알지브라는 로직이나 셋 익스프레션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더하기와 요 점 곱하기 사이에 우선순위가 없어요. 보통은 우리가 2 더하기 3 곱하기 5 뭐 점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보통은 이렇게 하면 이거부터 계산하고 이걸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별 말이 없는 한 불리언 알지브라에서는 이거부터 하고 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걸 안 헷갈리게 하려면 이렇게 괄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생각해보면 2, 5R, 3, and 5면 우리 당연히 이거 먼저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표현이 없으면 불리언 알지브라에서 순서가 왼쪽에서부터 먼저 쓰인 걸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헷갈리지 않는 걸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만 하고 나서 이 페이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부터 여기를 스톱해 놓고 여러분들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확인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내용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 겁니다. 로직 버전으로도 한번 이해해보고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을 셋 버전으로 이해해보고 불리한 버전으로 이해해보고 내용은 다 똑같은 의미일 거고 표현하는 방식이 세 가지라는 걸 한번 이해를 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늘 많이 하는 분배 법칙 같은 경우에 A and B or C라서 A and A 교집합 B 합집합 C라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 교집합은 곱이고 합집합은 덧셈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거는 더하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리는 파트예요. 요거에 대해서도 분배 법칙이 되는 겁니다.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C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긴 생략이 되어 있지만 요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거 외에 뭐 더블 리게이션 같은 경우는 A에다가 바 두 개를 연속으로 씌우면 자기 자신이 된다. 이런 거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고 1의 바는 빵의 바는 1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드모르간 같으면 이번엔 여집합이 이렇게 바의 형태로 나타나니까 아니 곱이면 플러스가 되고 각각의 바, 아니 플러스면 곱이 되고 각각의 바, 이렇게 된다는 거. 지금 멈춰놓고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요런 표현은 이런 식으로 옮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옮겨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 장에 여기 보면 러셀의 패러독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사실은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걸 딱 짜여진 그 수학 익스프레션으로 증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풀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고, 이 내용을 그냥 집합에 관련된 그 논리적인 퀴즈 같은 거라서 좀 생각해 볼 좋은 소재라고 해야 되나요? 네, 부분이 있는 재밌는 문제라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죠.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위대한 철학자, 수학자, 논리학자 뭐 그런 분이에요. 네, 꼬장꼬장한 할아버지처럼 생기셨는데 실제로도 그런 분이고요. 네, 독서를 굉장히 잘 날리는, 독서를 엄청나게 잘 날리시는 걸로 유명하시죠. 지금 태어나셨으면 뭐 욕쟁이 할아버지처럼 유튜브를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장난 아니거든요. 이분 이빨이. 이분이랑 쇼펜하우어, 뭐 오스카 와일드, 뭐 몇몇 분 있어요. 좀 독서를 잘 날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모여 있었으면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서양의 그런 식으로 이제 판타지처럼 그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랑 누구랑 만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로 치면 이제 뭐 마블 만화랑 DC 만화의 주인공들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서양에서도 그런 대체 역사물, SF물이 예전부터 당연히 유행했죠. 뭐 예를 들면 징기스칸이랑 서양에서 되게 유명한 어떤 그 전투의 신으로 불리는 뭐 하니발 장군이라든가 뭐 살라딘, 그 아랍의 왕이었던 살라딘이랑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죠. 비슷하게 철학 쪽에서는 뭐 그런 얘기들 하고요. 안 흥하는 이유는 뭐냐? 흥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당연히 재미없으니까 그렇겠죠. 철학자들 한 명도 이야기 있는데 모든 그 철학자들의 특징을 알아야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슈퍼맨이랑 그 캡틴 마블이랑 싸워서 누가 이기냐가 재밌으려면 캡틴 마블이 어떤 애고 슈퍼맨이 어떤 애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재밌는 거잖아요. 근데 뭐 버트란드 러셀이 누구고 쇼펜하우어가 누구 혀끝이 더 맵냐, 뭐 이걸 가상으로 만나가지고 뭐 랩 배틀을 하는 걸 만든다. 그랬을 때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재밌겠습니까? 네. 좀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어쨌든 이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분이 만드신 패러독스입니다. 패러독스는 뭐죠? 말 그대로 그 논리 모순 같은 거예요. 역설이라고 보통 부르죠. 역설. 뭐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오케이 됐는데 다시 안 되네. 응? 그래서 그럼 그게 아닌 걸로 하면 그것도 오케이인데 그게 안 되네. 뭐 이렇게 약간 순환을 하거나 뭔가 말이 꼬이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true도 false도 아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결정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러셀의 패러독스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집합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A라는 집합들의 모임을 S라고 하는데, 어떤 집합들의 모임이냐면 A는 집합이면서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원소가 되지 않는 집합이다. 자기 자신의 원소가 되는 집합은 없거든요. 공집합도 자기 자신의 원소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려면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의 원소가 되지 않는 놈들을 다 포함하는 집합이 있느냐 안 그럼? 이게 어려운 얘기죠. 그게 과연 있느냐? 그랬을 때 S라는 이 집합에 A가 들어가느냐? 어떤 A라는 집합을 상정해 놓고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그 A들을 다 모았을 때
S라는 집합이 결국 그 처음에 예정했던 그 A라는 놈에 아무 걸 하나 찍었을 때 그거의 원소가 그럼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이게 왜 모순이라는 거야? 모순이 아니라 왜 역설이라는 거야? 이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되게 유명한 이발사 퍼즐이 이발사 문제라는 게 등장하죠. 이걸 이제 이해시키려고 저희 같은 우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만드십니다. 뭐냐면 이발사가 어떤 마을에 이발사가 있는데 shaves 면도를 해줍니다. everybody 모두를 면도를 해줘요. 어떤 모두냐면 조건이 shave himself를 하지 않는 직접 면도를 하지 않으면 이발사가 해줘요. 직접 면도를 하면 이발사가 면도를 안 해줍니다. 요런 규칙이 딱 있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런 규칙이 있을 때 이제 바버가 요 A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발사에는 속하지 않는 애들을 모아놓은 어떤 집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집합에는 그러면 바버가 들어가느냐, 즉 이발사는 이발사를 직접 면도하느냐 이겁니다. 그럼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자, 바버가 그 이발사가 자기를 직접 면도를 안 한다 라고 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이발사님 직접 면도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 이발사가 아니요 저 직접 면도 안 하는데요 라고 했더니 직접 면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이발사한테 면도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발사 본인에게 면도를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좋아, 내가 그럼 나한테 면도를 받아야 되겠네? 라고 해서 나한테 면도를 받습니다. 그럼 내가 나를 면도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면도하는 사람은 이발사에게 면도를 받으면 안 되는데 면도를 받았으니까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내가 나를 면도하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이발사한테 면도를 받으면 안 되네? 라고 해서 계속 빙빙 돌아요.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어느 쪽도 하나로 true인지 false인지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명제 형태로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돼버려요. 그런 논리가 돼버립니다. 그런 명제가 되죠. 그래서 명제가 안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이런 서술어는 패러독스가 됩니다. 역설이 돼요. 대표적인 러셀의 패러독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이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모든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할 때 그 집합은 원래 상정한 집합에 속한다라는 명제는 결정할 수 없어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역설이 됩니다. 요걸 좀 더 가면 이제 뭐 불안정성 원리가 나오는데 요거는 저도 간단하게는 설명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겨우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간단하게는 설명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인터넷이나 책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남으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죠. 아마 안 좋아할 것 같고 이번 학기에 지금 진도도 덜 나가서 그럴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 강의가 이렇게 시간이 길었나요? 40분이 넘었네요. 아유, 네. 이렇게 해서 6장 집합이 끝났습니다. 네, 집합이 끝났어요. 이게 한 장 한 장 강의를 해나가는 게 점점 분량이 좀 생각보다 많네요. 좀 최대한 그 타이트하게 필요한 부분만 줄여가지고 강의 자료도 만들고 강의 내용도 좀 요약된 버전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늘 생각보다는 좀 강의 자료도 많아지고 제가 떠드는 분량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좀 많이 정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 역시 베테랑 교수님들만큼은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게 많은 강의라는 점을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늘 얘기를 하지만 유튜브나 온라인 캠퍼스나 아니면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면 그걸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대답도 해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집합을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에 함수 파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